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벌을 강화해서 일하다 사람이 죽는 건 막아보겠다고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40대 하청 노동자가 철근을 나르다 추락해 숨진 사건. 원청 건설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법원의 첫 판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 내용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기업 다 망한다고 반발하고 그래서 여권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그 법입니다. 먼저 오늘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요양병원. 지난해 5월 이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한 4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94kg의 철근을 옮기다 16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 계획서 작성과 추락 위험 구역의 안전난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지켜지도록 원청 사업주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 관리를 하라는 게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원청 대표 등이 이런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청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건의 첫 판결. 법 취지대로 원청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형량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은 원청 대표 이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안법에 따라서 선고할 때의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숨진 노동자가 소속됐던 하청 법인과 관계자들 역시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배포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당 중에 한 명이 추가로 자수를 했는데요. 검거가 되거나 자수한 일당 모두 자신들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배후가 여전히 가려져 있다는 건데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중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손에 설문지와 음료병을 든 두 남녀.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교생들에게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준 일당입니다. 오른편에 있던 20대 남성이 어제 경찰에 자수한 데 이어 옆에 있던 20대 여성도 오늘 추가로 자수했습니다. 이로써 마약 음료 일당 4명 중 3명이 검거됐거나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음료를 나눠주는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 마약이 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 학생 부모들이 자녀의 마약 음료 복용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은 만큼 경찰은 배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 협박범이 중국 동포 말투를 썼다는 학부모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해외에 조직원이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교육 현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치동 일대 학교들은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해당 음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음료를 마시진 않았어도 받았다고 답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들도 주의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뉴스 접하고 바로 대책회의 해가지고 조사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오늘 오전에 일찍 바로 아침에 조사해서 파악하라고 그냥 파악한 후에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충격적이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마약이 일반적으로 길에서 나눠줄 정도로
후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음료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이관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학원가를 집중 순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 강남 납치살인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코인업계 관계자인 유모 씨 부부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들과 숨진 피해 여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이들 부부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는 과거 통화 내용을 M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우로 지목돼 어제 경찰에 체포된 유모 씨. 아내 황모 씨와 피해자 최모 씨가 홍보했던 피코인의 영업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유 씨 부부와 숨진 최 씨 사이의 갈등 관계를 범행의 동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통화 녹취를 MBC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통화는 피코인 손실이 가시화됐던 2021년 2월 유 씨와 손해를 본 투자자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통화에서 유 씨는 최 씨를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최 씨가 손실의 원흉이라는 겁니다. 다 해문 그 증거가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가 이제 참고 있었는데 저기 지금 도를 완전 넘었으네. 저기 캥기는 게 있으니까 완전 뒤에서 뒤통수 까는 거. 평소 최 씨가 사람들에게 먼저 코인을 주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사기 행각을 일삼았다는 취지의 말도 건넵니다. 사람들이 엄청 당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한 20명 넘게 지금 고소를 했어. 통화 도중 전화를 건네받은 부인 황 씨. 최 씨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내 지기는 거 원래 내 전문이다. 내가 진짜 지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도를 넘었거든. 당시 일부 투자자들은 황 씨의 시세 조종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아닌 최 씨 잘못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황 씨가 거친 언사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지킬 수가 있다니까네. 내가 진짜 10년만 젊었어도 내 벌써 불질렀었어요. 유 씨 측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최 씨를 죽일 정도의 원한 관계는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지난달 30일과 31일 도주행각을 벌이던 주범 이경우를 두 차례 만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 씨 부부가 2년 전 이경우에게 건넨 4천만 원의 성격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경우가 일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취소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조 씨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대학교는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입학 당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입학 취소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 씨는 곧바로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표창장 등은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의 의존한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표창장과 인턴 경력의 경우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됐다며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취소로 조 씨가 받는 불이익도 적지 않지만 공정성과 윤리의식 등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고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이 1심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도 할 경우 최종 확정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천화동인은 1호부터 7호까지 모두 7개인데요. 검찰이 오늘 6호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6호의 실소유주는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습니다. 왜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나 싶었는데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50억 클럽 관련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조우영 씨의 제주도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대표인 조현성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화천대유 지분 7%를 가진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이익 282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검찰은 실소유주인 조우영 씨가 서류상 대표인 조 변호사 뒤에 숨어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우영 씨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개발 비리 공범이라는 겁니다. 조우영 씨는 실제로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자금 조달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이 1,115억 원을 대장동 개발에 불법으로 대출할 수 있게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2년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 수사에 나서면서 조우영 씨도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때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소개해줬습니다. 당시 중수 이과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임 검사였는데 특수부 선배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를 연결해준 겁니다. 재작년 검찰 조사에서 남욱 변호사는 사시나무처럼 떨던 조우영 씨에게 김만배 씨가 조사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숨긴 범죄 수익을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면서도 박영수 전 특검 등 로비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이튿날 박 전 특검의 다른 사무실도 확인해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